ADHD와 조울증은 서로 아주 유사한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면 분명히 증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조울증에서 조증이 더 중요한 이유는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의 정체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됩니다. 흥분한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만 보이더라도 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ADHD로 진단을 받는 아이들 중에 충동성이나 공격성이 유독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ADHD가 아니라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조울증이란 질환명에 너무 압도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조울증, 양극성 장애는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조울증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소아들에게 나타나는 조울증은 제2형 양극성 장애, 즉 가벼운 경조증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들이 보이는 파괴적인 조증 행동,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제1형 양극성 장애에 비해서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치료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ADHD로 오인될 수 있는 경조증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이는 핵심적인 증상은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흥분한 감정일 수도 있고 우울한 감정일 수도 있고 불안한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흥분이 생기면 누구도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격렬한 흥분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본인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을 때리거나 물기도 하고요. 욕설을 심하게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흥분 상태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우울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형적인 우울증과는 달리 격렬한 우울감을 표출합니다. 전형적인 우울증이 의욕이 없고 축 처져 있고 활동량이 적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 아이들이 보이는 우울증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내가 죽어야지, 우울해서 살 수가 없다, 죽고 싶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했던 한 아이는 실제로 죽고 싶다면서 차길에 뛰어들었던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항상 1등하는 것, 주목받는 것,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고 공부에 몰두해서 실제로 뛰어난 성적을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시한 것,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HD 아이들처럼 집중력이 없다, 산만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ADHD 아이들과는 다르게 무언가 목표가 생기면 무서울 정도로 거기에 몰입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감정적인 흥분을 보이고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표출하기도 하죠.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런 조울증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적절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조울증을 보이는 아이들의 치료 원칙은 첫 번째, 감정이 너무 과도해지는 것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구나 화가 날 수 있고 누구나 우울하고 누구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너무 격해져서 그 감정들에 완전히 매몰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거나 우울함이 생기거나 불안함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뇌 기능을 억제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양방에서 조울증을 치료할 때는 기분 조절제, 항정신병 제제 등을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뇌전증 아이들에게 처방되는 항정간제를 처방하기도 하죠. 이런 약들은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키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뇌 기능을 억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울증을 가진 아이들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과도하게 몰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아이들이 이런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감정적인 흥분은 조절되지만 뛰어난 뇌 기능도 같이 억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약 치료는 이렇게 뛰어난 뇌 부분들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해주고 흥분되는 것들만 적절하게 조절해서 뇌 기능을 억제하지 않고 증상이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의원에서 감정적인 흥분을 조절하는 원리는 신체적인 증상을 조절해서 감정적인 흥분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조절해서 감정적인 흥분을 조절해 주느냐는 아이들의 상태나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아이들은 호흡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염, 천식 같은 호흡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호흡이 짧아져 있는 아이들이 많죠.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쉽게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호흡이 짧아지는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흥분했을 때 심호흡을 하게 되면 감정적인 흥분이 진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호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흥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호흡을 열어줘서 진정시킬 수 있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실제로 조울증 환자들에게 이런 심호흡을 하는 것은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조울증 환자들이 심호흡을 했을 때 증상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조울증 환자들에게 4주간 심호흡 훈련을 시킨 뒤에 5주차에 조울증 증상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후 4주가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했던 논문입니다. 조사 대상인 조울증 환자 중에 86%가 얕은 흉식 호흡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호흡 훈련을 받은 뒤에는 68%가 복식 호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9%는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이처럼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호흡 훈련을 시킨 이후에 불안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 점수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도 조금씩 더 개선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울증 환자들은 호흡기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호흡을 열어주는 것이 조울증 아이들의 치료의 핵심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했던 아이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만 9세의 남자 초등학생이고요. 유치원 때부터 집중력이 적었고 초등 입학 이후에 ADHD로 진단을 받았고요. 저희 한의원으로 왔을 때는 ADHD, 뚜렛, 그리고 불안장애 때문에 부모님이 내원을 하셨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아이는 감정적인 조절이 안 되는 현상을 많이 보였는데요. 분노, 공격성을 많이 보여서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엄마한테 욕설을 하기도 하는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또 어떨 때는 과도하게 불안해해서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했죠.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했고 사회성의 문제를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신체 증상을 살펴보면 비염과 천식이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비염은 제법 심한 상태여서 항히스타민제나 싱귤레어 같은 알레르기 조절 약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면역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 호흡의 문제도 확실하게 많이 보였던 그런 아이입니다. 식욕도 그렇게 많이 좋진 않고 눈부심, 눈 피로감을 자주 호소했고요. 수면의 문제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ADHD와 틱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그런 증상보다는 감정적인 흥분이 조절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뛰어나지 못했을 때,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유독 더 흥분하는 경향들을 보였죠. 그리고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엄마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가 조절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ADHD라고 진단을 하기보다는 조울증,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조울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호흡을 열어주고 호흡기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도 포함이 되었죠. 일정 시간 치료 이후에 부모님께서 아이가 많이 편해진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고질적인 비염 증상과 호흡기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죠. 이렇게 ADHD로 진단을 받는 아이들 중에 ADHD가 아닌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오히려 ADHD를 치료하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감정적인 흥분이 더 발생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런 아이들은 적절한 한약 치료를 하면 감정에 지배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고 틱이나 뚜렛, ADHD 같은 동반되는 여러 신경 증상도 동시에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처방되는 한약은 직접적으로 뇌에 작용해서 뇌 기능을 조절하는 약보다는 몸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흥분, 감정적인 과도함을 조절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뇌에 작용하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뇌 기능을 억제해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거나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없이 아이들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ADHD 증상 같기도 한데 공격성, 충동성이 더 문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지켜보고 케어해주시는 부모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으로 업다운이 심한 우리 아이 스스로도 상당히 힘든 나날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감사합니다.